네, 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에도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재직 중이고요. 또 지금처럼 LEDG에서 아카데믹 트레이너 앤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국가의 연구기관의 연구자분들, 그리고 각 대학원, 특히 대학원의 석사, 박사 친구들, 그리고 병원, 종합병원의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학회에서 주로 이제 영어 논문 작성법 관련해서 그리고 퍼블리케이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는요. How to write a great abstract that will attract maximal attention. 네, 여기에서 같이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중요한 부분을 같이 포커스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앱스트랙 하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되겠고요. 중요한 이유는 특히 에디러가 처음에 저희가 투고를 했을 때 에디러가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앱스트랙이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의 페이퍼를 또 저출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보통 이제 리더들이 독자 입장에서 다른 연구자분들이 주로 이제 전체 풀 페이퍼를 보기 전에 또 앱스트랙을 확인하는데 앱스트랙만 보고도 또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아웃라인으로 이제 정해봤는데요. 앱스트랙 퍼포스에 대해서 그리고 앱스트랙 포맷,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떤 포맷들에 대해서 나누고 거고, 그리고 실제 앱스트랙을 쓸 때 어떤 팁들이 있을까? 약간 제가 스텝 10으로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앱스트랙 퍼포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앱스트랙은 먼저 그 페이퍼의 전체적인 서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요하고요. 또 그 페이퍼의 연구 논문의 value를 평가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develop the reader's trust. 독자들의 신임을 이렇게 develop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앱스트랙은 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어떤 저널에 따라서는 어떤 페이퍼들은 그러니까 오픈 액세스 저널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페이를 해야지 조금 더 풀 페이퍼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앱스트랙을 보고 또 이렇게 페이를 해가면서 풀 페이퍼를 볼 만한 풀 페이퍼를 봐야 할 가치가 있는 그런 페이퍼인지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앱스트랙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중요하죠. 맨스 액셉턴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처음에 에디터가 보고 앱스트랙이 괜찮으면은 조금 더 피어 리뷰로 넘길 것이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리젝션, 저희가 데스크 리젝션이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더 중요성을 조금 살펴보시면 그래서 whether or not a journal will accept or reject the paper. 특히 에디터 선상에서 페이퍼를 조금 더 돌려볼 것인지 아니면 바로 리젝트 할 것인지 그리고 독자들이 내가 과연 이 앱스를 보고 풀 페이퍼를 읽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겠고 만약에 앱스트랙이 되게 좋아요. 본인이 보기에 그런 경우는 전체적인 아티클을 읽기 위해서 읽을 것이고 아마 사이테이션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맷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structured 포맷과 unstructured 포맷을 들어보셨을 텐데 보통 structured 포맷 이 부분이 이제 SCI에 인덱스되어 있는 저널들에서 많이 요구하는 포맷이 되겠습니다. 먼저 structured 포맷을 보시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abstract 보시면 background, method, result, conclusion 이렇게 부분으로 섹션별로 나눠져 있고요. 또 full coverage of paper 보시면 이제 introduction 여기 background가 introduction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background, method, result, conclusion 이 부분 full coverage를 하고 있고요. 섹션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독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SCI 저널 저희가 지금 많이 이제 투고하고자 하는 SCI 인덱스된 저널들의 가이드라인 보면은 보통 이렇게 스트럭처를 되는 걸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unstructured인 경우는 SSCI 저는 소셜 사이언스 분야죠. 그쪽에서 이제 많이 그런 저널들에서 많이 요구하는 포맷이긴 한데요. 보시면 패러그램 하나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클리어하게 스트럭처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얼른 봤을 때는 좀 구분이 좀 힘들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소셜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이런 포맷으로 많이 앱스트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네. 그럼 선생님들 잠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What makes a good abstract? 네. 과연 좋은 앱스트랙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지, 어떤 게 좋은 앱스트랙일까? 잠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과연 나는 좋은 앱스트랙 쓰고 있는지. 네. good abstract 하면은 coherent, concise, independent manner. 글이 이제 coherence라고 하면은 우리 글의 응집성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make sense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make sense가 되려면 결국 logical하게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transitional words, 그래서 접속사나 어떤 접속 부사나 또는 전치사 구를 이용해서 이 abstract이 스무드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concise 해야 될 거고요. independent manner. independent manner는 제가 이제 중간에 좀 더 언급을 하긴 할 텐데요. independent manner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abstract 자체만 보더라도 내가 풀 페이퍼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bstract을 통해서 내가 풀 페이퍼를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해서 independent manner로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다 포함되지 매뉴스크립트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아야 될 거고요. 네.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format으로 네. 특히 이제 structured format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unstructured format인 경우는 섹션별로 나눠져 있진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네, hold back significant point or information. abstract은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미스터리 스토리가 아니어서 결과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 중요한 부분들을 당연히 다 밝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hold back 하면 안 되겠죠. lack of balanced coverage. 여기는 이제 각 섹션별 예를 들어서 background, method, result, conclusion 이런 부분들이 각자 이제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method만 너무 많이 치중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common mistake으로 나오고 있고요. citation을 넣으면 안 되죠. abstract은 네, 이런 부분도 실수가 되고요. 또 길이상에서도 이제 보통 150에서 200자라고 지금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는 각 저널에 따라서 차이가 많죠. 어떤 저널은 250자 또는 뭐 300자까지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400자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글자 수를 잘 못 맞춰가지고 의외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트랙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센텐스를 혹시 인트로덕션에는 첫 번째 센텐스를 가져와서 하는지 똑같이 썼는지 이렇게 쓰기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추천할 부분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요. first line, abstract 처음 쓰고 싶다 하더라도 introduction에서 써 있는 첫 번째 라인하고 그다음 abstract하고 첫 번째 부분을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패러프레이징이 필요한 거죠. 많은 아예 완벽한 패러프레이징 아니더라도 키워드가 있다면 그거는 유지를 하되 조금 내용은 같더라도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abbreviation, symbols, or acronym. 약어나 어떤 심벌을 사용한다거나 두문자어들이죠. 그래서 만약 학계에서 많이 인정되고 아주 인정되고 있는 어떤 두문자어들 경우에는 네,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풀텀으로 처음에 써줘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항상 키워드 포함해줘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커먼 미스테이크로 저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에 tips for abstract. 저는 항상 마지막에 이제 abstract을 소개를 드릴 때 abstract을 쓸 단계가 되면은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자기를 칭찬해가면서 쓰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매니스크립트 하나 써내기 위해서 처음에 연구를 계획을 하고 그 다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제 매니스크립트 썼어요. 다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는 게 abstract이죠. 그래서 일단 abstract을 쓸 단계가 됐으면 일단 논문을 마무리 지은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본인을 칭찬을 많이 하면서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스텝 1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abstract을 써줘야 되는 부분 네, 스텝 2에서는 이제 스텝 10까지 나올 텐데 제가 스텝 1, 2, 3, 4, 5 스텝 5까지 사실은 실제 abstract을 쓰는 부분이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 그 후에 6부터 10까지는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 볼게요. 스텝 2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가져오는 거, 백그라운드에서 조금 컨센서스 버전의 센텐스를 가지고 오시고요. 스텝 3에서는 어디에서 method 섹션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key phrases and sentences를 가져오시고 골라서 일단 오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매니스크립트 썼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key phrases가 되거나 sentences가 되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매니스크립트에서. 그리고 스텝 4에서는 이번에는 result 섹션과 conclusion 섹션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key phrases와 sentences를 가져오시고, 네, 스텝 5 단계에서는 가져온 이런 sentences를 이제는 arrange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페이퍼 저널에서 structured 포맷을 요구를 했다면은 appropriate headings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unstructured 그러면 하나의 싱글 패러그래프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제 스텝 6부터는 여기까지 마무리되고요. 6부터는 확인 작업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new information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약어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 사이트진에 들어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스텝 7도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거하시고, 또 flow, sentence, 어떤 연결들이 적절한 접속 부사나 접사를 이용해서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다음 페이퍼와 전체 매뉴스크립트 페이퍼와 앱스트랙트 사이에 컨시스턴시가 이루어져 있는지고요. 마지막 전에는 이제 colleagues에게 동료분들에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또 부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은요, 이제 그 저널에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확히 내가 월드 리밋을 맞추고 있는지 또는 헤딩이나 어떤 스타일들을 거기 가이드라인 따르고 있는지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이 못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 네, 가이드라인 너무 중요하죠. 다시 읽으시고 가이드라인 보면서 단어들 숫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correct headings if required, 포매팅도 한번 보시고요. 네, 이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좀 많이 추천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저널을 이제 선정을 해서 투고를 할 때 그 투고를 하는 한 저널에서 최근에 발표하는 그런 저널 페이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페이퍼들의 앱스트랙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는 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있다가 질문 시간 또는 Q&A 세션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